안녕하세요. 자, 요번 시간에는 교과서 104쪽 발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결론은 지금 남북국 시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북국 시대란 남쪽의 남국, 이거는 신라를 말하는 거고, 북쪽에 있는 나라는 북국, 이거는 발해를 말한다.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불러야 된다? 결론적으로 남북국 시대라고 불러야 된다. 자, 그래서 신라에 대해서 여태까지 하신 거고, 이제 북국인 발해에 대해서 하시는 건데, 먼저 이제 발해의 정치의 주요 왕에 대해서 먼저 하시는 거야. 그래서 발해는 왕들이 물론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요 내왕만 문제를 주로 내니까 요 내왕만 기억하시면 돼. 자, 그래서 발해에 주요 왕들이 있다. 누구다? 대조영이 있다. 대조영이 있다. 그 다음에 누가 있다? 대무예가 있다. 또 누가 있다? 대흠무가 있다. 또 누가 있다? 대인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발해의 왕이다. 이걸 이제 시기로 좀 구분해 본다. 698년에 건국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719년까지, 그 다음에 대무에는 719년부터 737년까지라고 돼 있죠. 그래서 대충 여기는 8세기 전반. 그러면 주로 여기까지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대음문은 737부터 7932까지 돼 있죠. 물론 전반도 포함하지만 예를 들어서 8세기 후반 이렇게 물어보면 8세기 후반 발해의 사실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뭐 대흠무를 물어보는 거지. 8세기 전반 물어보면 그러면 주로 이 사람을 물어보는 거야. 대무예. 자, 그 다음에 대인수는 800년대로 갔죠. 818년부터 830년이니까 9세기란 말이야. 그래서 9세기 특히 전반 정도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게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왕 때의 신라의 상황 하면은 끝으로 가서 효소왕부터 성덕왕인데, 여러분들이 공부해 두셔야 될 왕은 누가 있다? 성덕왕. 그래서 성덕왕, 대무예까지 성덕왕. 그리고 특히 대무예 성덕왕을 줄쳐놓으세요. 대무예 성덕왕. 그래서 남북국 시대에 동시로 같은 비슷한 시기에 뭐가 있었느냐 할 때 요 두 왕은 성덕왕, 특히 대무예 때를 물어본다. 성덕왕이다. 신라. 거꾸로 신라 성덕왕 때를 주고서 발해를 물어보면 주로 대무예를 물어본다. 그런데 성덕왕 때도 뭐 여러 가지 사실이 있지만 가장 제일 잘 나오는 것은 정전의 지급이야. 그래서 성덕왕 때 정전 지급, 그거 하나만 좀 써놓으세요. 연필로. 722년. 그래서 신라가 정전을 지급하던 당시에 가장 근접한 시기의 발해 사실하면은 대무예로 가십니다. 대무예에다가 대무예. 거꾸로 대무예 때 물어보면 성덕왕으로 정전직으로 갑시다. 자, 그 다음에 대흠무는 경덕왕부터 원성왕까지라고 돼 있지. 그래서 경덕왕의 근데 그 중에서 또 제일 잘 나오는 건 노급의 부활이란 말이야. 그래서 경덕왕 때 밑에 노급의 부활, 노급 부활. 그 다음에 원성왕 때는 하나, 화대지, 독서 삼품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연필로. 그래서 발해 대음무 시기에 가장 근접한 사실, 신라의 사실은 노급 부활된 경덕왕부터 원성왕, 독서 삼품가까지로 갑시다. 자, 그 다음에 대인수는 9세기지. 자, 9세기 때 신라의 상황은 김원창, 김범문에 난 청여진 설치가 가장 근접한 시기다. 9세기 전반.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연결시켜놔. 그래서 머릿속으로 딱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좀 분석해보면 발해의 왕들은 성씨가 뭐다? 대씨다. 그래서 대씨의 나라다. 대씨의 나라다. 대씨. 근데 대씨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대씨는요 고구려의 성이야. 고구려의 성이라고. 고구려의 통. 따라서 발해라는 나라는 어느 나라 유민들이 세운 나라다? 고구려 유민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란 말이야. 그렇다면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였습니다 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지. 자, 그런 의미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왕은 이제 죽은 다음에 시호라는 걸 내리는데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용어야. 이 사람은 고왕이라고 됐고 고왕. 이 사람은 무왕이라고 됐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문왕이라고 됐다. 문왕.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선왕이라고 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같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발해의 왕들이 연호를 사용했다. 그게 연호야. 이 사람은 천통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천통이라는 연호.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인안이라는 연호. 인안. 따로 쓸 필요는 없고 책에다 줄만. 그 다음에 이 문왕은 천인대. 대흥 하나 더 써놓으세요. 보력까지. 보력. 대흥 보력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그 다음에 대인수. 요때는 건흥이라는 연어를 사용했다. 그래서 천인대건 이런 식으로 읽어버릇 하세요. 그래서 천통, 인안, 대흥, 보력, 건흥이라는 연어를 사용했다. 그래서 이게 발해의 왕들의 연어다. 이것도 좀 의미가 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독자적인 연어를 말해. 독자적인 연어.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삼국시대도 대충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중국이 워낙 강대국이니까 중국과 형식적으로는 군신관계를 맺고 있다고. 그래서 원래는 형식적으로는 신하의 나라란 말이야. 근데 그래서 군신관계를 맺고 있는 이 신하의 제후국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런 나라들은 독자적인 연어를 못 쓰고 중국의 연어를 써야 된다고요. 이 당시는 중국이 당나라란 말이야. 그래서 원래는 발해도 형식적으로는 군신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의 연호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거는 당의 연호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절대. 그래서 당의 연호가 아니라 발해만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발해라는 나라든 중국과 대등한 의식을 표출했다 이런 의미도 된다. 그래서 독자적 연호를 보면 삼국시대 다시 복습 영락 광개토대왕 그 다음에 건흥 신라 버풍왕 그 다음에 개국 대창 홍제 이거는 진흥왕 그 다음에 천통 인안 대흥 보력 건흥 이거는 발해. 의미는 독자적 연호 중국과 대등한 의식 표출 이런 식으로 거기다 연필로 살짝 좀 써놓으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이것만 봐도 발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 같아? 고구려의 유민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 같아. 그 다음에 독자적 연호를 씀으로써 중국과 대등한 국가의식을 표출한 나라 같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당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대조영이라는 사람은요 당나라에 의해서 발해 군왕에 임명되었다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 발해 군왕. 그래서 당에 의해서 발해 군왕에 임명되는 이건데 발해하고 군이라는 거 발해 국왕 이러면 안 된다고. 발해 군왕에 임명되었다. 자, 이거는 일단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발해라는 이름이 나왔잖아요. 근데 원래 이 대조영 부분을 보면 대조영 발해는 맨 처음에 나라 이름이 발해가 아니었거든요. 진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진국에서 발해로 변경이 되는 건데 그걸 의미할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이 나라는 진에서 발해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어느 왕 때? 대조영 때. 그러나 아직까지는 발해 건국할 때 이 발해 건국 주체 세력이 당의 지배하에 원래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당의 지배하에 벗어나서 만주로 도망 나와서 나라를 세운 거거든. 그래서 발해 건국 초기에는 당과 발해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그러다가 이제 관계가 조금 개선되는데 이 과정에서 당나라가 이 사람을 발해 군왕에 임명했다. 국이 아니라 군왕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문왕, 대운무. 이때는 당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기 시작하는 때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당과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당나라가 이 사람을 발해 국왕으로 승격시켜줬어. 그래서 발해 국왕으로 임명되었다. 자, 그럼 누구 물어보는 거다? 대흠무 물어보는 거다. 발해 군왕은 대조영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대인수 때. 대인수 때가 이제 9세기 전반 선왕 때인데 이때가 발해 전성기였거든요. 발해 전성기. 자, 그래서 발해라는 나라는 7세기 말에 건국되어서 8세기를 거쳐서 9세기 전반에 최전성기를 이룬다고. 그 전성기 때 왕이 대인수라고요. 이때 이제 당나라에서 중국 쪽에서 발해를 이렇게 불렀어. 해동성국이라고. 자, 그래서 이때 해동성국이라고 불렀다. 자, 해동성국이라고 불린 때가 몇 세기다? 9세기. 어떠한 상황을 말한다? 전성기 때를 말한다. 왕을 물어보면 누구다? 대인수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미도 파악을 해놓은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주로 결정적으로 물어보는 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내왕 하나씩 정리한다. 자, 대조영에 대해서 확인. 고왕 698년 동그라미. 그게 발해를 건국한 해입니다. 독자적 연호 전통. 당에 의해서 발해군왕. 그리고 읽어. 대조영을 비롯한 고구려의 유민 출. 말갈개 규합 출. 자, 그래서 이 발해라는 나라는요 주축은 고구려계야. 대표적인 사람 대조영. 그래서 대씨가 바로 고구려계 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대조영 등 고구려계 유민이 플러스 무슨 계? 말갈계를 규합해서 세웠다. 그래서 두 세력 기억. 어디에서 세웠다? 만주, 길림성, 도나시, 동모산, 성산자, 산성 줄. 만주, 동모산 정도만 읽어. 만주, 동모산에서 나라를 건국했다. 진국 줄. 자, 그래서 진국을 건국할 사람. 첫째, 대조영이 한 일. 고구려 유민 플러스 말갈계를 규합해서 만주, 동모산에서 진국을 건국했습니다. 그거죠 뭐. 그래서 이 나라는 맨 처음에 나라 이름은 뭐라고 했다? 진이라고 했다. 그래서 고구려가 660년에 망했죠. 그 30년 후에 고구려 유민들에 의해서 다시 발해가 건국이 된 거야. 두 번째, 당을 견제 줄. 돌골과 신라의 사신 파견 줄. 건국 초기에는 당과 사이가 안 좋았거든. 그래서 당을 외교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어디에 사신을 파견하게 됐다? 돌골과 신라의 사신 파견. 두 번째. 세 번째, 그거는 눈으로만 읽어. 그래서 맨 처음엔 좀 적대 관계였는데 계속 교류가 없을 수는 없으니까 당나라가 705년 사신을 파견했다. 이에 당나라가 그의 아들, 대조영이 그의 아들이 대문인데 그걸 당에 파견하기도 했다. 그건 눈으로만 읽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과정에서 당은 고왕 대조영을 무엇에 임명했다? 발해 군왕 호란주 도독 줄. 진에서 발해 줄. 자, 그래서 대조영이 당에 의해서 발해 군왕 호란주 도독, 그 중에서 발해 군왕만 쓴 거잖아. 그래서 발해 군왕 호란주 도독에 임명되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발해 군왕이네. 그러면 대조영이다. 그리고 이때 이제 국호가 변경됩니다. 진에서 발해로. 그래서 결론 세 개는 확실히 외우세요. 대조영이 한 일, 고구려계 플러스 말갈계. 어디에서? 만주, 동모산, 성산자, 상성, 동모산, 성산자, 산성, 진국, 건국. 두 번째, 당 견제 목적, 돌골, 신라, 사신 파견. 세 번째, 당에 의해 발해, 군왕, 호란주 도독의 임명, 의미. 진국에서 발해로 나라 이름이 변경되었다. 세 개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무해로 갑시다. 두 번째 왕이야. 대무해. 무왕이라고도 했다. 8세기 전반이다. 독자적 연호는 인안을 사용했다. 이 사람은 무엇에 주력했다? 영토 확장에 주력. 그거 좋잖아. 영토 확장. 그래서 이 사람은 주로 영토 확장에 주력했다. 그래서 무왕이라고 한 거지. 뭐 무왕.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영토 활동을 했느냐? 그거 줄쳐놓으세요. 동북방 여러 세력을 복속시키고 북만주 일대를 장악했다. 그거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제일 잘 나오는 문장이기도 해. 그래서 그는 발해 왕을 얘기하고 있어. 그는 하면서 정복 활동에 치중했다 하면서
동북방 여러 세력을 복속시키고 북만주 일대를 장악했다. 그거는 대충 외우지 말고 반드시 외우시라고 별표 쳐놓고, 북만주는 동그라미 쳐놓고, 특히 더. 그래서 결론, 북만주 일대를 장악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어느 왕으로 갑니다? 무왕으로 갑니다. 그 왕 때 있었던 일. 이때는 이제 정복 활동에, 영토 확장에 치중하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과 다 사이가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때 대외 관계는 다 대립으로 가는 거야. 자, 그래서 대립했던 대표적인 나라 민족이 뭐다? 흑스부 말갈. 그것도 줄쳐놓으세요. 흑스부 말갈. 그래서 원래 이제 말갈계가 발해 주로 피지배층을 형성하는 민족인데, 말갈은 고려시대 때부터 여진족이라고 불리는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말갈로 불린 거야. 삼국시대부터 이때까지는 말갈, 고려는 여진 이렇게 부른다고. 근데 이 민족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부족별로 나누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시대란 말이야. 그 중에서 발해 북쪽에 흑수 말갈 부족이 있었는데, 그 흑수 말갈 부족이 발해를 배반하고 당과 연결을 시도한 거야 이때. 그리고 당 입장에서도 발해하고 그렇게 좋은 시대가 아니란 말이야, 관계가. 그래서 당도 누구를 통해서냐면 흑수 말갈을 통해서 발해를 견제하려고 했다. 그래서 결국은 당과도 사이가 안 좋지만 흑수부 말갈보다 사이가 안 좋다 이런 얘기 하시고, 특히 흑수부 말갈은 줄쳐놓으시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대무의 무왕이 당과 흑수 말갈의 연결을 차단하기 위해서 당을 공격하는 일이 있단 말이야. 그것도 잘 나오는 거야. 누구를 보낸다? 장문휴를 보내 당의 등주 공격 732년. 그거 줄쳐놓으세요 반드시.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 자, 대무에는 정복활동, 영토 확장에 치중했습니다. 동북방 여러 세력을 복속시키고 북만주 일대를 장악했습니다. 첫째, 흑스부 말갈 부족 당과 대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문휴를 보내 당의 등주를 공격했습니다. 그 두 개 반드시. 자, 이게 굉장히 잘 나오는 거다. 한편 남쪽으로는 신라가 있단 말이야. 발해 남쪽은 신라, 발해 북쪽은 뭐 북수말갈, 발해 서쪽은 당나라. 다 사이가 안 좋아. 근데 이때는 신라하고도 사이가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신라가 이때 발해 남쪽을 공격하기도 했다. 그런 기록이 나온다. 거기. 그래서 당과 신라가 발해 공격 있죠? 그것도 쫓아놓으세요. 이때 신라가 어떤 왕일까? 성덕왕 때라는 소리입니다. 정전 지급할 때. 네, 거기까지. 세 번째, 돌골과 교류,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과 교류. 일본과 교류, 그거 줄쳐놓으세요. 처음으로 일본과 교류하는 왕이 이 사람이야. 자, 일본과 교류하는 목적은 주로 신라를 견제하기 위한 거야. 이때는 누구하고도 대립한다? 영토 확장에 치중하다 보니까 남쪽이 신라하고도 대립하더라는 거지. 따라서 신라를 견제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처음으로 교류하는 왕이다. 그래서 일본과 교류 그거 반드시. 여기까지 정리. 세 개는 반드시 외우세요. 뭐 영토 확장에 주력했다는 것은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동북방 여러 세력을 복속하고 북만주 일대를 장악했다. 하나, 흑수 말갈 당과 대립했다. 장문휴를 보내 당의 등주를 공격했다. 두 개. 그 다음에 일본과 처음 교류했다. 세 개. 그래서 그건 반드시 기억해놔. 처음이야. 자, 그래서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일본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사신을 당연히 파견했을 것이고, 일본의 사신을 파견하면서 국서를 보냈는데 그 국서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다 하면서 줄쳐놓으세요. 고려의 옛 땅을 수복하고 부여의 풍습을 지니고 있다. 그거 반드시 줄쳐놔. 한자까지. 부고려지 국어 유부여지 유속 이렇게 읽는 거야. 거기까지 줄 딱 쳐놔. 자, 요 문장이 나오면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의 교류 과정에서 있었던 거다? 발해와 일본 이렇게 기본적으로. 근데 요 내용은 어느 왕으로 간다? 발해 어느 왕으로 간다? 대무예로 갑니다. 무왕. 그래서 그거 반드시.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걸 이해해야 돼. 우리나라는 고려의 옛 땅을 수복하고 부의 풍습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발해가 일본에 보낸 국서 내용에서. 그래서 고려 동그라미, 부여 동그라미. 그래서 이 나라 발해라는 나라의 왕들은 스스로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출하기도 했다. 그래서 고려라고 지칭한 단어, 그게 바로 고구려라는 말이지. 그래서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출했다, 그런 얘기가 된다. 정리. 대무예 때 반드시 외워야 될 거. 동북방 여러 세계를 복속하고 북만주일 때 장악했다. 그 다음에 흑스부 말갈은 반드시 흑스부 말갈과 대립하면 무조건 대무예로 가는 거야. 장문휴를 보내 당의 등주를 먼저 공격했다. 두 개. 그 다음에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처음으로 교류했다. 이렇게. 요 세 개 반드시 요걸 토대로 당의 등주를 공격하는 것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가져오게 되냐면 당과 신라가 연합을 해. 그래서 당과 신라가 연합을 해서 발해를 공격하게 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야. 이때 신라왕은 누구다? 성덕왕. 그 다음에 일본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드러낸 의식이 뭐다? 고구려 계승의식.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대흠무로 갑니다. 세 번째 왕 대흠무, 문왕이라고 했다. 7세기 후반까지 간다. 8세기 후반까지 간다. 대흥 밑에다가 보력이라고 하나 더 써놓으시라고. 보력. 그래서 대흥 보력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당나라에 의해서 발해국왕으로 승격됐다. 발해국왕. 자, 이때는요, 이 대무예 때하고 좀 달라. 문왕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거 문치주의로 가. 문치주의. 그래서 이 사람은 문치를 표방한 왕이야. 문치. 그리고 체제 정비에 주력한 사람이야. 체제 정비. 그러니까 싸우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체제 정비, 문치에 주력했던 왕이다. 그래서 이때는 주변 나라들과 갈등을 빚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주변 나라들과 다 관계 개선이야. 외교는 관계 개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문치를 표방하고 주변 나라들과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이걸 이용해서 내부 체제 정비에 주력했다. 그럼 어느 왕으로 간다? 대흠무 문왕으로 간다. 자, 그리고 다음에 구체적으로 가는 거야. 자, 당과도 어떻게 해야 돼? 이때는 관계 개선 줄, 내부 체제 정비 주력 줄. 그래서 이때부터 당과 교류를 하면서 당의 문물을 수용하는 거예요. 정치 면에서는 특히 당이 선진국이거든. 그래서 당의 선진 문화를 수용해서 내부 체제 정비 이용하는 거야. 자, 구체적으로 체제 정비는 뭐에 해당된다? 뭐가 있다? 부주현재와 오경제 줄, 삼성육부 줄, 주자감 줄, 불교적 성황 자처 줄. 그래서 부주현재와 오경제의 지방제도를 정비했다. 그 다음에 삼성육부는 중앙이야. 중앙 지배 통치 조직이야. 삼성육부. 그 다음에 주자감은 이 나라의 최고 유학 교육기관이야. 주자감 설치. 그 다음에 스스로 불교적 성황자처. 이건 불교 진흥으로 가는 거야. 근데 문왕도 스스로 뭐라고 칭했다? 스스로 불교적 성황. 거기다가 왕 즉 불이란 뜻이야. 나는 부처님이다. 자, 삼국시대에 있었지 이거. 삼국시대부터. 삼국시대 왕 즉 불은 왕권 강화에 기여하는 거 맞죠? 그래서 문왕도 불교를 진흥했으며 그 불교 진흥을 무엇에 이용했겠다? 왕권 강화에 이용했겠다. 자, 그래서 그건 전체적으로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당에 의해서 무엇으로 승격했다? 발해국왕 줄. 자, 그 다음에 이때는 다 관계 개선이라고 그랬지? 남쪽의 신라하고도 상설교통로 개설 줄. 관계 개선은 이해하고 그 문장으로 계속 읽어. 발해가 신라와 상설교통로를 개설한 시기. 대흠무 문왕. 자, 그 다음에 수도를 중경, 상경, 동경, 이동. 그것도 줄. 자, 수도를 이동했다. 자, 발해왕 물어볼 때 수도를 이동했다라는 업적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대흠무로 가는 거야. 문왕. 수도를 자주 이동했다. 문왕이 아니면 다 틀리는 거야. 이 왕 중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수도를 이동했다 문항이 그럼 맞다 그랬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그때는 순서까지 바로 잡아야 돼. 중상동 그렇게 좋잖아. 중상동 동그라미. 그래서 문항은 수도를 자주 이동했는데 중경에서 어디로? 상경으로. 상경에서 어디로? 동경으로까지 가야 돼. 거꾸로 나오면 안 돼. 거꾸로 나온 적도 있어. 시험 문제에서. 문항은 동경에서 상경으로 수도를 이동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상동 이렇게 읽어. 여기까지 정비. 여기까지 정리. 자, 대후무. 문항은 문치주의 표방, 관계 개선의 주력, 내부 체제 정비. 그거는 크게 머릿속으로 이해하시고 구체적으로 한 일이 뭐냐 그럼? 부주현 오경제 지방제도, 삼성육부 중앙제도, 최고 유학교육기관 국자감, 스스로 왕즉불 왕권 강화. 두 번째, 당에 의해서 발해 국왕. 세 번째, 신라와 상설 교통로 개설. 네 번째, 수도를 중경에서 상경, 상경에서 동경으로 이동. 그렇게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일본과는 대무해 때부터 교류하기 시작해서 계속 교류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처음 하면 이왕이지만 일본과 교류했다 그러면 이왕 다 맞는 거야. 근데 이제 이왕도 그러면 일본과 교류했다는 얘기죠. 이때 일본과 교류했는데 또 마찬가지로 일본에 보낸 국서에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대흠무. 그는 스스로 뭐라고 칭했다? 고려국왕 줄 천손의식 표현 줄 일본과의 관계를 장인과 사위 관계로 표현 줄. 자, 그래서 스스로를 고려국왕이라고 칭했다. 천손의식을 드러냈다. 일본과의 관계를 장인과 사위국, 물론 발해가 장인국, 일본이 사위국 이런 뜻이겠지. 표현했다. 그러면 일본과의 교류는 당연히 다른 왕도 나올 수 있지만 이런 내용으로 나오는 일본과의 교류는 대흠무로 갑니다. 그리고 의미는 고려국 왕이지. 그거는 고구려 개성의식 표출이야. 고구려 개성의식 표출. 그 다음에 천손의식과 장인과 사위국 있죠. 그거는 묻고 황제국 표방이야. 황제국. 그래서 발해 왕들은 독자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천손의식을 드러내면서 우리도 중국 못지않은 대등한 국가다. 그 말은 곧 우리나라도 황제국이다. 이런 걸 의미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까지. 그 다음에 이 대흠무를 물어볼 때 이 사람의 딸을 주고 물어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 사람의 딸이 정효, 정해, 공주야. 밑에 정효, 정해, 공주 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의 이 정해, 정효, 공주 무덤을 공부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해 공주묘, 정효 공주묘인데 거기에서 이제 기록물이 나오거든. 그걸 묘지라고 하는데 그 묘지에 가면 보면 문항의 시호를 이렇게 대흥보력, 효감, 금륜성법대왕 그거 줄 쳐놓으세요. 대흥보력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딱 읽는 순간 대흥보력. 이 사람 연어 못 썼지? 대흥이나 보력이지? 그래서 이거는 누구를 지칭하는 단어를 말한다? 대흠무를 말한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 그렇게 주고 문제를 줄 수 있는 거야. 이걸 주고 대흥보력 그 문장을 주고 이 발해 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런 식으로. 그럼 뭘 했다고? 문치주의 내부 체제 정비, 여러 나라와 관계 개선을 도모했다. 당과도 관계 개선, 신라하고도 상설 교통로 개설, 일본과도 교류 이렇게 가는 거지. 구체적으로 이왕이 뭐 했어? 부주연 오경제, 삼성육부 주자감, 불교적 성황자처. 그 다음에 또 뭐 했어? 수도를 자주 이동을 했죠. 중경에서 상경, 상경에서 동경으로.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니까 반드시 정리해 놓으시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간다.
대인수. 자, 대인수는 구색이고 선왕이라고 했고 시호는 건응이란 연어를 사용했다. 이때가 전성기다. 그래서 이때 전성기 회동성국 위에다가 전성기. 그래서 발해는 전성기가 구세기 전반에 오는데 대표적인 왕은 성왕. 이때 중국에서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거기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왕에 대해서 전성기면, 그래서 이게 자꾸 왜 구체적으로 외우라고 한 게 뭐냐면, 전성기면 이 사람도 영토 확장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영토 확장. 그러니까 무조건 영토 확장에 주력했다 해서 꼭 이 왕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같은 영토 확장 나오는데 이제 구체적인 문장이 그 다음이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대무해 때는 뭘 외우시라고 그랬죠? 동북방 여러 세력을 복속시키고 북만주 일대를 장악했다. 흑스부 말갈과 대립했다. 장문휴를 보내 당의 등주를 공격했다. 그런 것들이 나오는 대무해로 가는 거야. 무조건 대무해. 그 다음에 대인수 한다. 요동 지방에 대한 지배권 확립, 북으로 여러 말갈 부족 복속, 남으로 신라 국경을 접할 정도로 영토 확대. 그거 일단 다 줄쳐놔. 그리고 요동에다가 동그라미 쳐놔. 요동자 나오는 순간 이 사람은 간다. 요령이야, 요령. 그래서 요동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했다. 요동으로 진출했다. 요동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했다. 그러면 어느 왕으로 간다? 대인수다. 그렇다면 전성기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바로 전성기 때의 발해의 영토를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북으로는 말갈 복속하고 남으로는 신라와 접할 정도로 확대하고, 그 다음에 요동 지방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고, 그래서 서쪽, 북쪽, 남쪽 이렇게 된단 말이지. 자, 그래서 이런 문장의 구조가 나오면 어느 왕으로 간다? 대인수. 그렇다면 대무해로 가지 말아야 돼. 이때가 전성기, 해동성국이라고 불렸을 때. 그 밑에 전성기 또 줄 확인만 하면 되지. 해동성국 줄. 그 다음에 오경 15부 62주의 지방제도 완비. 그거 추천놓고 별표. 요건 반드시 외우세요. 이거는 또 지방제도거든. 그러면 이게 문왕 때하고 또 헷갈릴 수가 있어. 문왕 때는 어떻게 했어? 그냥 부주현재 오경제라고 했지. 오경 15부 62주라고 안 했지. 결론적으로 발해의 지방행정구역은 오경 15부 62주거든. 이걸 더 확실하게 외우세요. 오경 15부 62주의 지방제도가 완비되었다. 그러면 무슨 왕으로 가셔야 됩니다? 선왕으로 가셔야 됩니다. 문왕이 아니라는 거지. 자, 그래서 그거 반드시 외우시고, 옆에다 빈 공간에다가 하나만 더 써놓으세요. 당과 활발히 교류. 이렇게. 이때는 당과 아주 활발히 교류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하나만 더 써놓으세요. 일본과 교류. 이때도 계속 일본과 교류합니다. 특별히 외우지 말고. 일본과 교류는 무왕 때 처음 교류 시작했습니다만 외우면 그 다음엔 계속 교류하면 맞는 거니까 특별하게 외울 건 없고 처음만 확실히 더 외우시고, 대무해까지, 이때까지는 당과 관계가 별로 안 좋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 이후부터는 관계가 개선된다. 이때는 더 활발히 교류한다. 뭐 이런 식으로만 알아두시면 돼. 자, 그리고 이 왕을 주면 남쪽 상황은 가장 근접한 시기가 뭐에 해당된다고? 김원창, 김범문, 장보고, 청해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네 왕들을 조금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 자,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발해 주요 왕을 정리했고 다음 시간에는 지배체제와 대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